여름의 초입 어느 무더운 날, 기자는 대표적인 도심 강남에 불시착했습니다. 평일 낮부터 저마다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강렬한 햇빛에 빠르게 지쳐버린 기자는 쉴 곳을 찾기 위해 요리조리 고개를 돌려봤지만 쌩쌩 도로를 가르는 차들과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한가운데선 그늘조차 찾기 힘들었죠. 결국 가까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딱히 음료를 마시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카페에 앉아있으려면 뭐라도 주문해야 하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봤는데 이럴 수가, 한 잔에 무려 6,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제 지갑은 그만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정녕 돈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걸까요? 기자가 방문한 카페처럼 최근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상업시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커피 전문 가맹점의 수는 29,49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치킨, 패스트푸드 가맹점보다도 많은 개수입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만화카페, 보드게임 카페, 북카페처럼 더 다양한 형태의 상업 휴게시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카페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이나 공원은 무료로 개방된 공공휴게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공휴게시설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너무 딱딱하고 조용하다는 인식이 있어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사람들은 카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공원은 그 수가 너무 적어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결국 공공시설은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는 문제 때문에 상업휴게시설에 밀리는 추세인 거죠.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지 않고서는 쉴 수 있는 곳이 아예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찾고자 기자가 직접 국내의 우수한 공공휴게시설들을 방문해봤습니다. 해당 장소들이 기존의 공공휴게시설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자와 함께 알아볼까요? 기자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인제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인제군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원형 구조의 로비와 개방적인 설계로 시원시원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건물 곳곳에 의자, 소파 등의 시설이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기자도 계단식 열린 극장에 누워 통창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감상하며 여유를 느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았는데요. 1층에서는 VR 기기를 통해 화가 반 고흐의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뮤직 스튜디오, 아트 스튜디오, EBS실 등 다양한 공간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죠. 무엇보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 최초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실이 존재하는데요. 설악, 자작, 명화 3개 테마로 구성돼 설악산과 자작나무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죠. 도서관 설계할 때 전통적으로 막힌 공간, 조용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 어떤 공부만 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 요소가 저희한테 적합했던 것 같고, 기본에 충실한 도서관이면서 다채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런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틀을 깨고 훌륭한 복합 문화시설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입니다. 청계천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태하천이죠.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당시 청계천 판잣집의 외관을 본뜬 공공휴게시설입니다. 내부에는 넓은 창문과 나무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편안히 청계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나무가 우거져 초록빛이 도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흘러가는 청계천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저절로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벽에는 청계천에 실제로 서식하고 있는 생명들을 담은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를 통해 사진으로 다양한 생물의 외관을 익히고 특징도 배우면서 몰랐던 동식물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되어 있어 어떤 동식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죠.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을 방문하며 기자도 청계천의 생태와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역에도 카페를 대체할 만한 공공 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방문했습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이 모두 만나는 환승지점의 간이 쉼터인 스트레스 프리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좌석이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등의 톡톡 튀는 색으로 칠해져 있어 멀리서도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해당 공간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좋은 토킹존과 간단한 업무를 보기 편한 워크 차징존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자도 마침 끝내지 못한 과제가 있었던 터라 워크 차징존에 슬쩍 앉아 체험해 보았습니다. 장시간 이동하다 보면 충전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곤란할 때가 많은데 콘센트가 있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또 리프레시존에서는 스트레스 수치를 직접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되돌아보며 적합한 휴식 공간도 추천받을 수 있었죠. 바로 옆에는 지하철 예술 무대도 있어서 문화 공연을 감상하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 프리존과 같은 뜻깊은 공간이 더 많은 지하철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다양한 개방 공공시설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도 취재를 진행하면서 새삼 놀랐는데요. 공공시설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열려 있지만 이용자들이 꾸준히 필요로 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휴게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출 없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쉬러 오는 건 어떠신가요?